입국은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기실로 가서 잠시 기다리세요. 절차라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겁니다. 괜히 복잡하게 만드시지 말고요. 지금 나를 어디까지 보고 말하는 건가? 감히 확인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다뤄?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서 더 밀어붙이시면 본인만 더 곤란해집니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시켜주지. 지금도 그쪽 사람들. 내 전화는 그냥 넘기지 못할 거야. 곧 알게 될 거다. 누가 누구를 곤란하게 만드는지. 한 남자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유는 단 하나, 보안상의 문제. 그러나 30분 후, 미 정부 고위급 인사가 공항에 나타나 손수 사과하고 그 남자의 입국을 허락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전 세계를 움직이게 만든 것일까?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본다면 한 노인의 정체가 어떻게 한 나라의 보안 시스템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랍속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항공편은 무척 평온해 보였다. 기내식에 집중하던 승객들 틈에서 단정한 양복 차림의 노인이 말없이 책만 넘기고 있었다. 조용한 미소, 주름진 손, 그리고 조용히 접혀있던 낡은 가죽 다이어리. 그 노인이 미국 땅을 밟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도착하자마자 이민국은 그를 따로 불러 세웠다. 분위기는 급변했고 그의 앞에선 어떤 질문도 허락되지 않았다. 단 한마디,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당황한 주위 사람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의 한 오래된 한옥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동철 씨는 올해 78이었다. 은퇴 전까지는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을 가르쳤고 젊은 시절엔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유학 생활을 했다. 당시 그가 남몰래 관여했던 정보기관들과의 협력은 대부분 문서화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일이었다. 그의 책상 서랍 속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전자기기, 회색빛 암호문 노트,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지나치게 겸손했다. 주변 이웃들은 그저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철 씨의 표정에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그늘이 스쳐갔다. 서울의 겨울이 유난히 매서웠던 어느 날, 그는 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넣었다. 손자는 캘리포니아의 한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었고, 그 아이는 유일하게 동철 씨의 삶에서 특별한 존재였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의 한국 영사관에서 일하고 있던 수민 씨는 45세로 외교부 파견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외부 민원을 응대하는 데에는 능숙했지만 갑작스러운 분쟁 상황이나 고위급 압박에는 늘 당황하곤 했다. 그녀는 현지에서 벌어지는 유학생 사건, 분실 신고, 여권 분실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평판을 쌓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바빴고 이메일과 전화 속에 묻힌 채 흘러갔다. 마이클 씨는 뉴욕 이민국에 근무 중인 52세 공무원이었다. 규정에 충실한 성격 덕분에 상부의 신뢰를 얻었고 특히 입국 심사 관련해서는
냉정하고 엄격한 인물로 유명했다. 불필요한 정은 개입하지 않았고 수십 년간의 매뉴얼 숙지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오로지 기록과 숫자, 규정으로 움직였다. 매일 출근 전 같은 시간에 동일한 메뉴의 아침 식사를 하고 일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된 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한 시간, 너무 낯익은 규칙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동철 씨가 입국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그날, 마이클 씨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파견되었다. 이민국 내 보안 점검 차원의 임시 배치였다. 수민 씨는 마침 그 시기에 미국 내 교민 행사 지원을 위해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중이었고 같은 공항에서 동철 씨를 마주치게 된다. 무심코 지나칠 뻔한 순간이었다. 그저 평범한 입국 절차일 거라 생각했던 그 장면에서 수민 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공항의 공기가 미묘하게 뒤틀렸고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이 과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눈앞에 선 노인이 그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이민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선 이들은 긴 비행의 피로를 털어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안내 방송과 수화물 카트의 바퀴 소리, 영어와 스페인어가 뒤섞인 웅성거림 속에서 동철 씨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앞줄에서 지문을 찍던 승객이 빠져나가고 동철 씨의 이름이 불렸다. 긴장을 푸는 듯 허리를 조금 펴고 걸음을 옮긴 동철 씨 앞에서 마이클 씨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내 미간을 좁혔다. 몇 번이고 입력된 정보를 확인한 마이클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동료와 짧게 속삭였다. 이후 2명의 보안 요원이 조용히 다가왔고 아무런 설명 없이 동철 씨에게 다른 방으로 이동해 달라고 안내했다. 좁은 회의실에 가까운 공간. 천장은 낮고 창문 하나 없는 그 방은 응급 조명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동철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무표정하게 앞을 응시했다. 마이클 씨는 노트를 꺼내 그를 응시하며 물었다. 미국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동철 씨는 짧게 대답했다. 손자의 졸업식입니다. 말수는 적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한층 더 냉각되었다. 마이클 씨는 곧 입국이 불가합니다. 사유는 보안상의 이유이며 더 이상의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했다. 동철 씨는 미동도 없었지만 손등의 힘줄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무엇보다도 불명확한 이유,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인 통보가 문제였다. 그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수민 씨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공항의 민원 데스크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한국 영사관 소속이라는 신분을 밝히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고령의 한국인 방문객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따졌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짧고 일관됐다.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설명은 없었다. 문서도 없었다. 사람의 이름도 사건의 경위도 어떤 자료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수민 씨는 마치 단단한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정보는 차단되고 감정만이 공허하게 반복되었다. 불쾌감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무리 규정이라 해도
고작 손자의 졸업식 참석차 온 노인에게 이토록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공항 내부의 공기는 차가웠다. 긴장감은 점점 더 농도를 높였고 상황은 설명 없이 얼어붙었다. 이방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 침묵 속 동철 씨는 가방 안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 손바닥 위에 얹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고 오래된 잉크 자국이 희미해졌지만 한 통의 번호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숫자. 손가락은 떨림 없이 키패드를 눌렀고 한참 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짧은 음성. 오랜만이군. 아무런 인사도 질문도 없이 바로 통화가 끝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공항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공항 대기실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 중심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긴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동철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의자에 앉아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 손놀림에는 오랜 습관과 절제가 배어 있었고 마치 이 순간이 이미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절차처럼 느껴졌다. 바깥에서는 아직도 수민 씨가 민원 창구에서 거듭된 항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사태가 더 악화될까 두려워 손끝이 떨렸다. 이민국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고위 담당자와의 연결 시도도 무산되었고 누구도 동철 씨의 입국 문제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마이클 씨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자기 자리에서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 역시 눈치를 보며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문제의 근원에 대해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수트 차림 남성이 공항 VIP 게이트 쪽으로 급히 들어섰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보안 요원들이 인사를 했고 공항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수민 씨는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흐름을 직감했다. 어떤 격식도 예고도 없던 등장. 그리고 단지 전화 한 통으로 이 정도 인물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마이클 씨 역시 그 인물의 등장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살짝 떨어졌고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 등을 밀착시켰다. 수십 년간 요지부동의 태도를 유지해온 그조차 지금 들어서는 인물이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동철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열렸고 아까까지 보이지 않던 고위 관리가 들어왔다. 눈빛은 날카롭고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천천히 동철 씨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무 말도 없이 오직 고개 숙임만으로 모든 사과와 경의의 의미를 담았다. 그 장면을 수민 씨는 숨을 삼키며 바라봤다. 충격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다. 평범한 외모의 노인이 갑자기 공항 보안 책임자에게 정중한 예우를 받고 모든 절차가 사라진 채 입국 허가가 이뤄지는 모습.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치 마법처럼
동철 씨는 입국을 허가받았다는 간단한 서류를 손에 들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마이클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철 씨와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그 안에는 경로도 항의도 없었다. 단지 오래전 어떤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 무언의 인정만이 오고 갔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은 공허한 허탈함이 있었다. 수민 씨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 단지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의 앞을 지나쳐가는 그 뒷모습에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의 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온 인물. 낡은 양복과 다이어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간 30분이 그녀의 세상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공기는 달랐다. 미국의 햇빛은 따사로웠지만 동철 씨의 표정에는 냉정한 고요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비행기 이착륙을 알리는 방송이 이어졌지만 그 모든 소리가 그의 귓가에서는 멀리 사라지는 듯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입국을 거부당했던 그가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세관을 통과해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짧은 상황이 남긴 파장은 너무 컸다.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노인의 신분에 대해 수많은 추측이 오갔고 누군가는 정부 고위 인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인물이라고 수군댔다. 덜어는 얼굴도 못 본 고위 보안 책임자의 출연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항 보안팀 일부는 비공식 조사를 받았고 마이클 씨는 그날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일시적인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한편 수민 씨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다. 동철 씨는 미국에 무사히 입국했고 이후 가족들과 함께 이동했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손자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던 그는 이후 연락을 피했고 수민 씨가 몇 차례 안부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은 없었다. 그녀는 공항에서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걸음걸이, 손에 쥐었던 다이어리, 그리고 고개를 숙이던 보안 책임자의 눈빛. 그날 밤 수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공항 CCTV 기록을 다시 요청했다. 공식 업무상 이유를 붙였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이었다. 영상 속에서 동철 씨는 차분하게 통화했고 정확히 27분 후 VIP 통로로 고위 인사가 나타났다. 그 시간은 수상할 정도로 빠른 대응이었다. 아무리 긴급 상황이라 해도 이 정도의 반응은 보통 한 나라의 정상급 인물에게서나 가능한 수준이었다. 불면의 밤이 며칠 이어졌다. 마음속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결국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있는 한 선배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혹시 한국전 시절 해외 정보 조직과 협력했던 고위 인사 중에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 계세요? 그 선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긴 해. 근데 말 꺼내면 안 되는 이름들도 있어. 기록에도 안 남겨진 사람들이니까. 그 말은 더 깊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한편으론 무섭고 한편으론 경외심이 일었다. 수민 씨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날 공항에서 벌어진 일을 되새겼다.
단지 한 노인의 방문이었을 뿐인데 그 방문이 국가 단위의 구조를 흔들었다. 그가 조용히 꺼냈던 다이어리 한 권이 마치 수십 년 전 세계의 흐름을 움직였던 비밀들을 모두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런 인물을 자신이 바로 눈앞에서 봤다는 사실이 현실로 와닿기 시작했다. 평범한 하루였던 그날이 사실은 국가 간 정보력의 균형이 잠시 흔들린 날이었다는 걸 그녀는 아주 늦게 깨닫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한적한 호텔 스위트룸, 도시의 소음과 거리를 둔 그곳에 도착한 동철 씨는 짐을 풀지도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내를 향해 길게 뻗은 도로와 낯선 하늘의 색깔,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무언의 결의를 담고 있었다. 손자의 졸업식은 이틀 뒤로 다가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조율이 필요했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이 땅을 다시 밟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지운 세계와 다시 맞서는 것도. 그날 밤 호텔 프론트로 전달된 한 봉투가 그의 손에 닿았다. 발신인은 없었고 겉면에는 단지 숫자 3자리만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낯익은 구조의 암호문과 함께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던 동료의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사진 속의 표정은 당시의 공기까지 되살아나게 했다. 무언의 호출이었다. 지금 다시 움직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입국 허가 이상의 사인이었다. 동철 씨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미리 준비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호텔 근처의 렌터카 사무실에서 조용히 차량을 인수했다. 이른 아침, 어둠과 빛 사이의 시간에 맞춰 도시 외곽의 한 오래된 카페에 도착했다. 그곳은 1980년대 초 비공식 브리핑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또 다른 그림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백인 남성, 은퇴한 CIA 분석관 출신.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정부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대화도 인사도 없었다. 오직 두 눈으로 확인한 서로의 생존과 다시 맞닿은 책임감이 모든 것을 대변했다. 봉투 속의 사진은 일종의 경고였다. 그때의 작전에 관련된 정보가 최근 누설되었고 이를 둘러싼 불특정 감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동철 씨가 미국 입국 과정에서 겪은 비정상적인 조치 또한 그와 관련이 있었다. 이민국 시스템에 잠입한 이름 없는 검열자, 누구인지 모를 감시망이 과거의 이름들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후 동철 씨는 조용히 탁상 시계를 확인했다. 손자의 졸업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자신은 거기에 참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정체불명의 위협은 단지 과거의 그림자를 되살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균형을 흔드는 시작일 수 있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갈 수 없는 시점이었고 그 다이어리는 이제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닌 작전 명령서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 시각 마이클 씨는 뉴욕 본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절차상 판단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보직은 일시 정지되었다.
전자기록상으로는 단순 전환이었지만 그것은 오랜 경력에 큰 흠이 되는 결정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이 일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절차를 따랐을 뿐인데 그 절차가 갑자기 무력화되었고 자신의 판단은 무시당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어떤 사유로 자신의 책상 서랍 속 그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정보 분석 파일 하나를 꺼내들었다. 내부 전산망에서 추적할 수 없는 코드가 하나 등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바로 무기명 외교자 예외 처리 대상자로 분류된 이력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그 코드 속 이름, 이민철도 아니고 김철수도 아니었다. 바로 동철이라는 이름이었다. 파일 하단에는 적색 기록 비공개라는 표식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경고조차 할 수 없는 코드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이클 씨의 눈에 띄지 않게 그의 이메일 계정이 외부 접속 시도를 받고 있다는 경고가 떴다. 누군가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규정의 바깥에서 기록되지 않은 힘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의 한 고등학교 잔디 위로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가족들은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동철 씨의 시선은 유독 멀리 무대 한편에 선 손자의 뒷모습에만 머물렀다.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수십 년간 세계의 어두운 구석을 돌아다닐 때조차 흔들리지 않았던 눈동자가 오늘은 너무 쉽게 젖어들었다. 그토록 바랐던 장면이었다. 소년이 남자로 성장의 졸업장을 받는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이 생의 마지막 임무 같았다. 그러나 그 축제 속의 따뜻함은 그의 가슴을 더 아리게 만들었다. 자신이 지켜온 세계는 늘 그림자 속이었고 지금의 평화는 누군가가 남몰래 짊어져야 했던 무게 위에 존재했다. 그 무게를 손자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길 바랐다. 행사가 끝난 뒤 함께 식당으로 향한 가족들 사이에서 동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손자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꺼내 보일 때도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다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사람의 눈빛과도 같았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음식은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는 듯 모든 순간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엔 한 대의 검은 차량이 서 있었다. 선팅이 짙어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말하고 있었다. 다시 찾아온 그림자, 다시 움직이는 과거의 흔적.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채 조용히 일어섰다. 가족들에게는 잠시 산책을 다녀오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식당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그를 감쌌다. 그 순간 수민 씨의 차량이 멀리서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창을 열고 그를 부르던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 새 지쳐버린 기색이 역력했다. 동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수민 씨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알고 싶었다. 그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감춘 채 살아왔는지.
그러나 동시에 감히 물을 수 없는 무게감에 눌려 있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대신 동철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조용히 펼쳤다. 페이지마다 조용히 손끝이 스쳤고 오래된 사진과 메모, 서명 없는 문서들이 한 장씩 드러났다. 그곳엔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담겨 있었다. 소리 없는 전쟁, 무국적의 사명, 그리고 지워진 존재의 역사.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민 씨는 말없이 그 다이어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목격한 느낌이었다. 그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수민 씨는 끝내 눈을 감았다. 이해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잠시 빌린 시간 속에 있는 듯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해는 이미 져 있었고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철 씨는 호텔 방을 조용히 정리하고 천천히 침대를 나섰다. 창밖 하늘은 아직 어둑했고 도시의 불빛만이 겨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손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족들은 숙소 옆방에서 피곤함을 풀고 있었다. 이제 모든 일정은 끝났다. 졸업식도 식사도 짧은 환담도 마쳤다. 그러나 동철 씨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삶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행보가 남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수민 씨에게 남긴 짧은 메모였다. 감사했습니다. 더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문장엔 더도 덜도 없는 절제된 감정만이 있었다. 감사를 전하면서도 철저히 자신을 끊어내려는 사람의 고유한 단절이 느껴졌다. 그는 문을 조용히 닫고 나섰고 곧바로 렌터카에 올라탔다. 차량이 향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북쪽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군사기지 부지였다. 지금은 폐쇄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했지만 동철 씨는 정확히 그 안쪽의 비밀 출입구를 기억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그의 마지막 작전이 끝났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영원히 떠났던 곳. 출입구 앞에 도착하자 이미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다. 짙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차량에서 내렸다. 경계의 눈빛을 주고받는 시간도 잠시, 두 사람은 무언의 암호를 교환한 뒤 내부로 향했다. 지하 통로를 따라 좁고 차가운 공간을 지나며 오래전 감춰졌던 파일 박스 하나가 조심스럽게 꺼내졌다. 내부에는 오퍼레이션 글라스와이어라는 작전명이 적힌 문서가 있었고 그 위에 동철 씨의 젊은 시절 얼굴이 찍힌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작전은 냉전 시절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비공식 정보전으로 어느 누구도 기록에 남기지 않기로 약속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 자료 일부가 외부 해커에 의해 노출되었고 그 여파는 수면 아래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다시 덮었다. 이제 정리할 때였다. 남성은 조용히 말했다. 이걸 폐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 이름은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그 말에 동철 씨는 짧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금속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암호의 동용으로 사용되던 장치로 더 이상 이 시대의 기술과는 맞지 않는 구형이었다.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과거를 흔드는 열쇠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장치를 직접 문서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 작별의 의식 같았다. 모든 걸 마무리한 그는 다시 차량으로 향했고 기지를 떠나는 길 위에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뉴욕의 마이클 씨는 본부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당신의 보직은 샬럿 집으로 재배정되었습니다. 이유는 없었다. 설명도 경고도 없이 내려진 일방적인 인사 발령. 그는 모든 게 그 노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지만 감히 반문하지 못했다.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걸. 수민 씨 역시 동철 씨의 호텔 방을 찾았다가 그 메모한 장만을 발견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감정이 무너지는 것도 분노가 치미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깊은 허무감과 설명되지 않는 그리움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자신이 엿본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한 인생을 가로지른 침묵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작은 한식당, 졸업식 다음 날. 고요한 점심시간, 손님이 거의 없는 가게 안에서 동철 씨는 손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막 익힌 갈비탕 한 그릇이 김을 피우고 있었고, 손자는 졸업식 이후 처음으로 잠잠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동철 씨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이 순간이 오래 기다려온 평화의 끝자락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사안이 정리되었고 더는 무언가를 지켜야 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비밀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존재했고 그 기억은 이제 조용히 손자의 웃음 속으로 옮겨가는 듯했다. 아들의 아이를 바라보며 그는 짧은 미소를 머금었고 그 미소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뉴욕으로 돌아간 마이클 씨는 이제 전혀 다른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이전처럼 긴장감 넘치는 입국 심사도 규정과 예외 사이를 넘나드는 판단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상의 문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어느새 오전과 오후의 경계가 흐려진 채 하루를 마감하곤 했다. 마음 한켠에 남은 찜찜함과 함께 공항에서 그 노인을 마주했던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를 막으려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세력을 건드렸는지 그는 끝내 묻지 못했다. 단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노인이 보여준 태도였다. 격분도 없었고 항변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행동했고 기다렸고 아주 정중하게 과거를 꺼냈다. 그 모습은 마이클 씨에게 오래도록 각인되었다. 그는 이따금 노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규정이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론 어떤 존재는 그 규정 밖에서 세계를 움직여왔다는 것을. 한편 수민 씨는 로스앤젤레스로 복귀한 뒤에도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민원 응대 중에도 문득문득 그날의 공항 장면이 떠올랐고 자신이 본 것은 단순한 입국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아니 한 세대의 기록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동철 씨는 이후 어떤 소식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차례 메일을 보냈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일기장에 적힌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진짜 대단한 인물은 티를 안 낸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미화된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세상을 움직인 사람,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이별을 준비했던 한 사람. 수민 씨는 그렇게 동철 씨를 기억하게 되었다. 공항의 긴 대기줄 속 낡은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던 그 손의 주름까지도, 그리고 손자의 손에 들린 졸업장. 그 종이 한 장은 단순한 성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묵묵한 책임의 증표였다. 손자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이 어떤 사람의 삶을 딛고 있는지, 어떤 침묵이 자신을 지켜내왔는지를. 그러나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마지막 웃음의 의미를. 도시의 소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공항은 오늘도 똑같은 방송을 반복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도착하며, 또 누군가는 영영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서 단 한 사람, 모든 여정을 마친 이가 조용히 세상의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저녁 무렵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작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던 동철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졸업장 사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종이의 결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의 눈빛은 멀리 흘러간 시간들을 따라 깊어졌다. 어느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따라다녔던 밤, 국경을 넘던 순간의 숨죽인 침묵, 회의실에서 지웠던 이름들, 그리고 작전 후 돌아오는 배 안에서 느꼈던 허무함까지 모두가 이 한 장의 평온한 종이 위에 녹아 있었다. 그는 종이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주변은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더는 갈 곳이 없었다. 더는 지켜야 할 것도 없었다. 세계는 그 없이도 잘 돌아갈 것이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불릴 이유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진짜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내 임무는 끝났군.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었다. 그 순간 바람결이 그의 양복 자락을 가볍게 흔들었고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오랜 시간 속에서 다듬어진 얼굴, 수많은 세월을 이겨낸 주름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 와서야 비로소 쉼을 얻은 듯했다. 누군가는 그를 첩보원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학자라 불렀으며 또 누군가는 단지 손자의 할아버지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삶은 어떤 수식어로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이름 없는 인물들 속에서 국가와 세계를 잇고 누군가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지도록 훈련받았던 삶. 이제 그 삶이 끝났음을 그 자신이 가장 먼저 선언한 셈이었다. 며칠 뒤 한국 영사관 내부에서 수민 씨는 서류를 정리하다 동철 씨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다. 그의 출국 날짜라는 비어 있었다. 시스템 오류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는지도. 어쩌면
그는 그날 벤치에서 진짜로 떠난 것일 수도 있었다. 어떤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공간으로. 그녀는 오래도록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의 공항을 떠올렸다. 진짜 대단한 인물은 티를 안 낸다. 그 말을 또다시 곱씹으며 조용히 자신만의 묵념을 올렸다. 그가 살아온 방식이 곧 그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그는 세상을 바꿔놓고 떠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궤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